드래곤 빌리지가 무슨 게임이야 하고 저도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되게 이제 건전하고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얘가 엄마가 내 게임을 해줄 수 있구나. 그러면 엄마 주중에 게임에 푹 빠진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게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닌텐도 같은 건 했어요. PC로 하는 게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얘도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길래 약속을 처음에 했죠. 뭐 육아책, 교육책 보면 게임은 통제를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대로 그러면 주중에 네가 해야 될 숙제나 이런 것들 다 끝내고 해야 될 공부 다 끝내고 나면 주말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자유시간 동안 게임을 해 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걔가 처음 했던 게임이 드래곤 빌리지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또 제가 워낙 궁금하니까 아이 탐구 생활을 하는 엄마니까 이 드래곤 빌리지가 무슨 게임이야 하고 저도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되게 이제 건전하고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얘가 엄마가 내 게임을 해줄 수 있구나. 그러면 엄마 주중에 엄마가 대신 게임해서 포인트를 좀 쌓아줘. 내가 주말에 할 때 조금 포인트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 하길래 오케이 하고서 이제 게임을 제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좀 귀여운 드래곤들이 등장을 하고 악마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게임하기 좀 아까운데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이 드래곤 빌리지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한 다음에 요 던전 뭐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것들 이미지들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이 게임 백과사전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짠 하고 보여주면서 이제 얘는 여기가 뭐가 강하고 뭐가 약점이 있고 이런 악마가 있고 레벨업을 하면 이런 애가 나중에 등장을 한대. 그리고 공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아이랑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재밌어하고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다가 올렸더니 세상에 이런 엄마 없네 하고서 이제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게임으로 확장을 했죠. 게임 관련된 책, 그리고 게임 종이 접기, 그 다음에 캐릭터 공모전 있으면 그림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놀았더니 그 다음에 애가 게임에 오래 머물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우주에 빠지고 인체에 빠지듯이 게임도 그냥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게임 자체보다는 게임을 만드는 법, 기획하는 법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백과사전 보여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게임 중에 스타워즈로 살짝 넘어가게 됐는데 이 스타워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좋아했던 이제 레고 시리즈도 스타워즈로 넣어주고 스타워즈 책 넣어주고 영화 보여주고 이렇게 됐거든요. 특히 레고 같은 경우는 열어보면 등장인물 피규어가 있는데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들어있어요. 박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모으고 저는 또 이번에는 레고 카페 가입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해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구해서 피규어 구해서 이렇게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또 둘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렇게 좀 놀아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보다는 이제 제가 주변머리를 자꾸 보여주고 하니까 이 아이도 그냥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음 관심사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 국제학교 가니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부터 노트북을 줘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주말 되면 아이들이 게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갔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주말에 같이 뭐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껴서 했는데 한 몇 개월 해보고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못하니까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게임이 됐건 자기가 잘하면 재밌어하고요. 자기가 못하면 엄마 재미없어 안 할래 이렇게 돼요. 게임을 안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게임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이제 스스로 게임은 접기로 했고 도저히 저 친구는 따라갈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접기로 했고 대신에 이제 수학이나 코딩이나 그 다음에 통계 모델링 이런 것들로 관심이 점점 옮겨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게임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요? 이런 질문에 저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게임보다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를 유아기 때만 가지지 마시고 아이가 계속 고등학생 될 때까지도 같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고 그
그러고 나면 이제 게임이든 뭐든 방법은 얼마든지 내 아이 맞춤형으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엔 연속선상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춘기 때 대화 없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받은 질문이 그 집은 아이와 대화가 많아서 참 부러워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혹시 아이가 뭐 좋아해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제 어릴 때 그 사랑이 지금 학습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아이와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좋아하는지 관심 가지고 대화 계속 나누고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맘으로 스탬퍼드를 보내고 깨달은 육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육아는 결국 나를 키우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볼 때 아니 얘는 와서 숙제도 좀 해놓고 내일 가져갈 준비물도 좀 챙겨놓고 친구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리더십도 좀 발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아니 할 수 있냐고요. 저한테 하라고 해도 못하거든요. 그 말을 제 버전으로 바꾸면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싹 다 해치우고 아이 케어 다 해주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옷차림 정리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심지어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까지 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저는 저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아이가 책을 읽기를 바라면 제가 먼저 책을 읽었고 아이가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제가 일찍 일어났고요. 아이가 좀 성실히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제가 더 성실히 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다 전달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육아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학이 이제 육아의 이제 끝이구나 했더니 제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전체가 육아, 나를 키우는 과정이었더라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입시를 한다 해도 아이가 스탠퍼드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세상은 불공평하거든요. 운이라는 게 전 있다고 봐요. 행운이 아니라 운이요. 운은 준비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다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애가 만약에 다시 그 방법으로 제가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가 자라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학에서 이런 아시아권 아이를 안 뽑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이 나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사건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같은 방법으로 키우겠다가 그렇게 해서 스탠퍼드를 이렇게 하면 또 갈 수 있겠지가 아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스탠퍼드를 가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스탠퍼드를 간 거지 기본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가족의 육아 이야기예요. 고3 때도 심지어 웃으면서 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다시 키운다고 하면 스탠퍼드를 갈 수 있겠다. 장담은 못할 것 같고 못 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